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듯 원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원주시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원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밥값을 하는지, 누가 월급 루팡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원주하는 척 2025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마지막 시간 문화도시위원회 편 시작합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원광수시장에서 언제나 핫한 문화도시위원회죠. 저희 조회수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담당해 주었던 오고 있지요.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광수시정의 이 어떤 공공문화 사업 탄압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네네. 뭐 아카데미 극장, 법정 문화도시 사업 등등등 해서 전임 시정의 핵심 문화 사업들을 줄줄이 뒤집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행감에서 항상 이런 지적이라든지 질타라든지 이런 게 쏟아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 자체가, 플레이어 자체가 야당의 최고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지현, 손준기 위원이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이제 둘의 호흡 이런 것들 저희가 뭐 비유하기도 했었죠. 잘 맞아 들어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문도위에서는 항상 핫한 이슈들, 어떤 볼거리, 장면들 이런 게 좀 쏟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예년만큼 뜨겁지는 않았지만 이제 타이밍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도 인상적인 대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주하는 척 2025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문화도시위원회 편. 대상 어디인가요? 먼저 본청은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입니다. 직속 기관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박물관, 도시정보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언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사업소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으로는 원주문화재단이 있죠. 네네, 이렇게 해당이 됐고 의원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6명입니다. 원래 이제 7명인데 한 분이 이제 청가를 쓰셔서 맞아요. 출전을 네. 못 하셨어요. 6명. 먼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안정민 위원이고요.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초선 손준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재선 김지연 위원, 민주당의 초선 이상길 위원, 국민의힘의 초선 신익선 위원, 국민의힘의 초선 유호현 위원 이렇게 출격을 했고요. 국민의힘 초선 황정순 위원이 청가 때문에 이번에도 좀 불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가를 계속 쓰시다 보니까 최근 시의회는 계속 출석이 맞아요. 좀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구도가 국민의힘 둘, 민주당 넷 이렇게 해서 좀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로 저도 좀 그게 딱 이 됐다. 변화한 어떤 이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위원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생각이 들고. 6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의원 둘의 활약이 더 돋보일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소수 정예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서 그런 측면들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정은 어떻게 됐나요?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4회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6월 11일 수요일에는 안전교통국, 여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도시정보센터가 포함됐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에는 문화교통국, 교육국, 여기는 원주문화재단,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가 포함됐고요. 6월 13일 금요일에는 도시국, 6월 14일 월요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진행된 게 안전교통국 길었고 문화교육국 엄청 길었고 맞아요. 도시국 좀 짧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냥 가볍게 스무스하게 마무리되는 네. 전형적인 이제 패턴으로 올해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하나. 문화도시는 왜 나락으로 떨어졌나?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손준기.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5개년 동안 하는 사업이죠. 여기서 원주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국 최우수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원창목 전 시정 때 맞아요. 그랬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광수 시장이 집권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2년 연속 연거푸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낙제점을 받아버렸다. 맞습니다. 어떻게 최우수를 받았다가 한순간에
미흡으로 떨어질 수가 있냐. 그것도 2020년에 선정돼 이제 1차 도시죠. 1차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그것도 원주시가. 2년 연속으로. 네, 그냥 8개 도시 아닙니까? 맞아요. 1차 도시. 네. 그 중에서 어떻게 원주만 받을 수가 있냐. 우리보다 이제 1년 늦게 시작한 춘천 같은 경우는 계속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떨어지냐. 이게 시장 차이냐 뭐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3 플러스 2년이다. 용두 3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뭐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민 주도성이 최대 강점이었는데 원광수 시정은 시민 주도성에 지나치게 매몰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매몰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업 주체를 관내 통제가 강한 원주 문화재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 원주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고발하고 탄압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경찰의 연거푸 재수사 끝에도 무혐의 처분이 났었죠. 맞아요. 결국에는 근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했다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게. 그리고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도 일단 날리고 감사를 하고 뭐 고발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었죠. 네. 게다가 이제 문화도시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아카데미 극장도 일방적으로 철거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문체부라든지 이제 문화도시 추진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시그널로 읽히겠습니까? 아 이거 안 하겠다는 거구만. 그렇죠. 네. 이렇게 읽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평가위원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간 지원을 했지만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어냈는지 의문이다. 네. 지향하는 비전도 없고 발전 목표도 없다. 그야말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더욱더 이렇게 혹평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물론 그 5년의 기간 동안 사업을 들여서 뭔가를 막 이벤트를 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문화도시 사업의 그 전제 조건은 이게 5년만 국비 지원 받았던 딱 그 5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 5년 동안 국비를 통해서 기반 만들어 줄게. 대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것은 너희들이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맞아요. 요 약속을 받아내고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기반을 5년 동안 못 쌓았으면 그냥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너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뭐 비전도 없고 지금 뭐 목표도 없고 이거 뭐 한 거냐. 5년 동안 너네 뭐 했냐. 허송세월 보냈냐. 약간 요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가위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게다가 강원도 정부 관계자는 또 원주 MBC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코멘트가 이렇게 나갔어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게 원광수 시정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정책적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쵸. 관점에서 봤을 네. 때. 당연히 이번 행감에서도 도마에 올랐고요. 일단 손준기 민주당 의원은 2년 연속 미흡 평가가 나온 원인을 질의했어요. 여기 대해서 박성명 원주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분 파견 공무원입니다. 그쵸. 이 네. 사무처장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부터 해서 우리가 그 문화재단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미흡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실제 실행 주체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전에는 이제 민간 주도와 각종 단체들이 협력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관주도로 바뀌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장님도 관주도라 가지고 이제 이게 평가가 절하됐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 평가 제가 이제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업 자체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자체가 네. 민간 주도 사업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의 목적 자체가. 네. 처음에 시작이 이제 시민들과 민간 네. 단체들과 또 관이 서로 협력해서 이 네. 문화도시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게 추진이 됐던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주도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미흡이 나온 거다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평가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결국에는 민간 주도 사업을 관 주도로 바꾼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꽤 과감한 발언이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그동안 이 원광수 시정에서 이제 문화 관련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 공무원들은 한사코 절대 이런 관 주도로 바꿨기 때문에 아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기 바빴는데. 아니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뭐 일정 관련돼서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업 주체를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쓴 사업자 때문에 이걸 바꾸느라 그 맞아요. 공백기 네.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지. 결코 관주도로 바꾼 그런 정책 실패가 아니다.
이걸 해명하기 바빴는데 박성명 처장께서는 결국에는 관주도로 바뀌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 이분 대단하다. 내가 볼 때는 소신 발언이다 이것은. 네.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 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손준기 위원은 시정부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민간 주도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어요. 지금 예산도 가뜩이나 원래 이게 30억짜리 사업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시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뭐 20억 뭐 이런 건 아니어도 15억, 10억 뭐 이 정도는 그쵸. 그래도 모양을 구색을 갖추려면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5천만 원만 배정했단 말이야. 몇 분의 몇 통학이 난 겁니까 이거 뭐 거의 뭐 1도 지금 안 되는 5%.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뭐 문화기획자 양성, 뭐 토크 콘서트, 거점 공간 기획 사업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되죠. 그쵸. 1억 5천 들어서 이거 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이게 반응이 좋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화도시 사업의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진짜 문화도시 사업이 잘 돌아갔을 때는 정말 수십 개의 원주 테이블을 비롯해서 이런 정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자신들의 창의성과 그런 역량과 경험을 발휘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험들. 맞아요. 이런 걸 하느라 굉장히 많은 이제 어쨌든 예산도 들어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1억 5천만 원 딸랑 배정해놓고 기껏 해봐야 문화기획자 양성, 뭐 토크 콘서트, 거점 공간 기획상 이게 얼마나 내실 있게 될지도 의문이지만 문화 어떤 도시 사업의 과연 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쵸. 그 네. 실적이 어떤 실적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런 사업조차도 지금 하듯이 계속 똑같이 관 주도로 하면은 그냥 문화재단이 다 맡아가지고 해버리면은 이게 뭐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아까 평가위원들처럼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뭐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다. 계속 뭐 같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손진규 의원도 계속 그런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를 관은 그리고 문화재단은 더 나아가서는 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딱 그렇죠. 보여주는 게 이 남긴 사업의 그 성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박성명 처장도 관주도로 바꿨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손준규 의원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고요. 여기 대해서 박성명 처장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에 실행하겠다 이렇게 검토 정도로 답변하니까 손 의원은 이미 실패 사례를 우리가 3년 4년 봤다. 검토해서가 아니라 이건 최대한 이제 바뀌어야 한다. 재차 강조를 네네. 했습니다. 뭐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답변을 보면서 3+2년이었는데 다시 한번 플러스 계속 그냥 이어갈 수 있어야 네. 되는데 지금 기대가 안 되죠. 네. 이어서 역시 문화도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지연 민주당 의원 역시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어떤 가치도 시스템도 남기지 못한 상황으로 끝나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런 맥락에서 담당 부서의 공식적인 사과와 후속 계획 발표를 촉구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부서 공무원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지금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제 박성명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분들은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전임 담당자들이 다 한 건데 이거 왜 나한테 이래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좀 억울한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다 알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최고 정점의 한 분과 이전에 과장을 하셨던 뭐 지금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지금 안전총괄과 가신 분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알지만 어쨌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결과를 보존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어쨌든 행정의 그렇죠.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과오를 제대로 기록해가지고 반면 교사로 삼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럼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김지연 의원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에 나섰어요. 근데 앞서 박성명 사무처장과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기존 시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더라고요. 사업 주체,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업이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문화재단으로 이 바뀌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오래 걸렸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어요. 그 공백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똑같은 핑계를 계속 댄 겁니다. 항상 계속 들고 얘기하듯이. 있었던. 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이 핑계를 댈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그 바뀐 공백기를 누가 만들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 핑계를 대는지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자초해놓고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마치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이 면탈된 것처럼. 네. 그조차도 사실 시정부 책임인 거예요. 그런 공백기를 만든 것도. 그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박혜순 과장이 확실히 좀 노련하기는 하다. 얄밉긴 하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또 고위 공무원답게 대놓고 시정부의 책임 관주도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공백기 때문이다라고 네네. 답변하죠. 앞서 박성명 처장은 조금은 담백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아까는 너무 정직한 답변을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약간 좀 그런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김지현 의원은 행정은 사람만 바뀌면 그럼 책임이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공식적인 사과가 그렇게 어렵냐고 질의했습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그 국가대표 그 이제 스포츠 국가대표 의 그렇죠. 사례를 얘기하기도 했었잖아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알고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기억이 나시는 줄 알고 질문한 거였어. 제가 쌀을 얘기했다고 하길래. 축구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축구팀 이게 김지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축구팀이라도 월드컵에서 떨어지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든지 축구 국가대표도 아무리 본인들이 다들 열심히 할 텐데 결과가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느냐. 근데 축구 협회에도 그렇게 사과를 최근에 그래도 뭐 그렇죠. 송구함을 밝히기라도 밝히기의 인지상정인데 네네. 아니, 우리 사회가 이게 참 사과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원주시도 뭐 시장님부터가 사과를 안 하니까 그럼요. 이게 공무원들도 안 하잖아 사과를 지금 다들. 그쵸. 이게 문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박혜순 과장 계속 답변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무튼 좀 사과는 그렇다. 좀 이런 걸 좀 장황하게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과는 절대 안 한다. 아니 뭐 그냥 뭐 애매하게 답변해. 아무튼 뭐 그 말이 좀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뭐 김지현 의원도 그 정도에서 좀 그쳤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누구 때문에 문화도시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뭐 다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혜순 과장도 다 알고 있겠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언젠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좀 그런 부분이 더욱더 좀 안타깝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맞아요. 한편 아카데미 극장 질의도 빠질 수가 없죠. 현재 16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극장을 철거한 후에 야외 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 저희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굉장히 초라합니다. 강원도 최대 규모의 흡연장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준기 위원이 물었어요. 박혜순 과장은 건물 부지 면적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이다 보니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냥 뭐 원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도 이제 고무줄 예산으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6억 5천이라더니 막 16억 5천이 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앞으로는 절대 안 들어간다. 예산 증액 없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준기 의원은 또 걱정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야외 공연장을 지금 지었을 때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겠냐 하도 비판을 하니까 요새 뭐 버스킹도 거기서 맞아요. 하고 여러 가지 막 어리랑도 하고 막 공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여기 붐업 시키려고 억지로 막 행사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안 그래도 오피셜 계정에 계속 좀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 버스킹 행사한다. 이거 잘 지었다라는 말 나오게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게 물론 모든 행사가 아마 비슷하겠지만 공연하는 모습만 유독 클로즈업을 잡아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오늘도 엄청 덥잖아요.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이 한여름에 야외에다가 캐노피 천막을 깔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어르신들 떼양볕에서 그거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그러니까요. 아카데미 극장에 있어서 실내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공연들을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게 참 무슨 늘 저희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라고 주연 방송에서 그랬는데 정작 객석은 텅텅 비어 있다. 다른 의미로 화제가 많이 또 되고 있어서 대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손준기 의원의 말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사용성을 높이려고 뭐 기존 예정돼 있던 행사 뭐 지금 행복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 외에 새롭게 행사 예산을 배정하지는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거. 아카데미 극장이 원래 이 문화유산이기도 그 자체도 문화유산이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물품들도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한 또 우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보존을 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영사기도 있었고 또 60년대 포스터도 있었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철거를 강행하면서 그냥 애들 싣고 가버렸잖아 그냥. 그때 저기 태장동 캠프롱에다가 그냥 옮겨다 버렸잖아. 왜 나도 캠프롱에 갔다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거를. 자기들 아직까지 그때는 원주시로 완전히 넘어온 것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도 없는 왜 캠프롱에다 그걸 갖다 놨느냐 굳이 협의까지 해가면서 국방부랑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간 그 영사기와 포스터와 같은 이 아카데미 극장 물품이 잘 보관돼 있는지를 손준기 의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거기를 상시 누가 이렇게 보관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습기 차고 맞아요. 눈 네. 오고 비 오고 이러면은 이게 뭐 또 풍화 작용도 일어나고 이러면은 포스터 같은 경우는 금방 막 이게 훼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자연적으로. 그래도 또 오래된 물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우려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보존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말이 나올 그쵸. 정도로 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혜순 과장은 캠프롱 부지 내에 지금 임시 보관하고 있다면서 다른 시설 물품 관리하듯이 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매번 가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잘 있나 정도만 뭐 보고 오면 다행이야 그것도. 근데 이게 막 포스터가 다 색이 변색되고 막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책도 보관 제대로 못하면 금방 누렇게 막 변색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 집 책장도 지금 해가 계속 들이쳐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그렇단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설사 그런 가정집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네. 거는 정말 근데 소중한 문화 유산이고 다른 데서도 정말 자기들이 어떻게든 뭐 사비를 들여서도 보존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보존하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원주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그렇죠. 데라도 옮겨놨으면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에도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따가 얘기가 네.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간 뭐 자기들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도 내비쳐가지고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이 네네.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위원들은 이제 시민들에게 그럼 공개할 수 있냐, 지금 잘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 과장은 조금 꺼리는 거 같더라고요. 약간 좀 말로는 그래. 꺼리는 건 아닙니다. 공개 못할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공개할 수 있냐 그러면 임시 보관이라서 지금 좀 더 있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안 된다 부정적인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준기 의원은 보관 상태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으니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연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역사박물관이 주체가 돼서 보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아까 국인 씨가 말한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정부는 당시에는 급박해서 캠프롱에 갖다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지적하려면 끝도 없죠. 그쵸. 누가 그렇게 상황을 급박하게 만들었냐. 천천히 할 수도 있었던 것을. 근데 이제는 역사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임시 수장고로 옮길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 임시 수장고가 지금 역사박물관도 수장고가 사실은 포화 상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장고를 지금 시립 미술관 짓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걸 거기다 어차피 이제 수장고를 크게 또 마련할 생각인데 그 시립 미술관을 만들 동안에는 저기 명륜동에 남산골 문화센터 있잖아요. 옛 원여고.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임시 수장고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옮길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본 겁니다. 좀 가깝게 놓자. 뭐 캠프론 거기 관리도 못하는데 왜 갖다 놨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박혜순 과장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임시 수장고도 지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캠프롱에 둬야 된다. 왜 캠프롱에 두는 거야? 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거기다 왜 자꾸 둬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김 의원은 그러면은 물품들을 앞으로 박 과장이 좀 신경 써서 좀 자기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 네네. 왜냐면 꼼꼼하게 이걸 그쵸.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박 과장 반응이 이래요. 그러면 과장님 캠프롱 부지에 있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존에 아카데미에 있던 그 물품들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봐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산경이었나요? 그 광문근 의원이 자료 제출 잔뜩 요구하니까 저희 공무원이 한숨을 쉬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문도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숨은 시민들이 쉬어야겠죠. 그쵸. 하여간 뭐 이런 장면들 쭉 보면서
아니 이거는 어쨌든 당연히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물품이잖아요. 이런 거는 위원들이 요구를 하기 전에 과에서 솔선수범이 뭐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그쵸.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해. 물론 뭐 뒤늦게 와가지고 뒤치다거리하는 느낌이 들긴 하시겠지만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지으셔야 된다. 그리고 전에 이 철거를 막 강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판이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그 문화 플랫폼 공간 어떤 한 켠에 이런 아카데미를 기억할 수 있는 관을 따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저기 문화공유 플랫폼에 둔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지금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이 물품들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업무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러니까요. 철거가 오직 우선순위고 네네. 이 아카데미 극장의 문화유산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작 이 질타를 받고 질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 행감을 할 당시에 이제 차량 등록 사업소에 계시다가 네네. 지금 이제 안전 총괄과로 가셨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다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실감한 행감 첫 이슈였습니다. 이슈 둘. 준공영제만 한다고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손준기 안정민. 네, 두 번째 이슈 이 이야기도 참 결론이 안 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입니다. 시내버스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준공영제 추진에 나선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네네. 원광수죠. 근데 아직도 진척 상황이 들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진행된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 네,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냥 뭐 혁기버스 이런 거 그건 잘 도입했습니다. 뭐 네. 그런 것만 자잘하게 나오고 대대적인 개혁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선거 다가오잖아요. 그 결국 못한다 이거야. 그쵸. 우리 춘천의 이재수 시장 시정 초반에 했는데도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기 어려움을 겪었는데 임기 말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나가리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상황에서는. 시정에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연속성은 있어야 되는 거죠. 준공영제는. 그래서 맞아요. 이번 행감에서 위원들이 추진 현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준공영제. 손준기 위원이 일단 현 상황을 질의했어요. 그러자 민병인 대중교통과장은 당초에는 이게 저희 용어를 좀 이해하시려면 예전에 저희 원주 버스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 두 편으로 했던 거죠. 네네. 방송 때 그걸 참고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준공영제 이제 방식이 크게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과 노선 입찰 형식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정부는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노선권, 그 노선에 대한 어떤 소유권 자체는 계속 민간업체가 갖고 가는 거니까 이 노선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을 좀 우려했다는 거죠. 제가 네네. 그 방송 때도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이 단점이라고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에. 그래서 시정부도 그걸 인식을 해서 그럼 노선 입찰제도 병행을 하겠다. 노선을 직접 시가 사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가 그 노선을 갖고 있으니까 노선을 마음대로 어쨌든 짤 수 있는 맞아요. 권한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행을 검토하느라 용역을 연장한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근데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와서 뭐 최근에 추가된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이거 병행을 검토하느라 용역을 연장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썩 이게 뭐 설득력이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정말 합니다. 요게 추가돼서인지 아니면 네.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걸 결론을 상정하니까 아니 이게 추가된 건지. 할라 했으면 진작 뭐 병행 검토해서 바로 그냥 예산 올려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좀 궁색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누리버스, 희망택시와의 연계도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재검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민들은 불편해도 익숙한 것을 보통 선호하더라.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뭐 노선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오히려 이러면은 노선을 조정하거나 그런 게 훨씬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예 이제 바꿀 기회가 왔을 때 싹 체계를 바꿔가지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아닐까. 네네. 그래야 또 그리고 대대적으로 개편이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데. 느리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하면 시민들이 뭐가 바뀐 거야? 도대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말했죠. 이거 춘천 사례가 아무래도 크게 나가오는 거야. 그 잘못 바꿨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바꿨다가 거기서 오는 이제 정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번 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오히려 좀 더 정치적인 이유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하는데 약간 그렇고요. 그래서 김지연 의원은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합니다. 준공영제의 취지를 생각하면은 버스를 많이 타게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네네. 버스 공영제 전환 이후 무료로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선의 와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70에서 80%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탄소 중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본인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기도 했었던 이 교통 패스를 도입하자고 재차 제안을 네네. 했습니다. 이 교통 패스가 한마디로 그겁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그 이응 패스를 보통 이제 예로 많이 드는데 2만 원짜리 이제 교통 패스를 사면은 5만 원을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3만 원 정도를 좀 환급 받는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액제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환급해 주는 할인을 해주는 그런 이제 교통 패스를 좀 도입하자 이제 재차 제안을 한 건데 시정부는 예산이 항상 문제라고 하는데 만약 그러면은 지금 원주 사랑 상품권도 총액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뭐 한 달에 뭐 얼마죠? 30억 발행하나? 아마 최근에? 이게 매 머리 좀 달라가지고 적을 때는 거의 30억이잖아요. 네네. 30억 그 오픈런 해가지고 소진되면은 그냥 그달 그 이제 땡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자. 이 교통 패스도 한 뭐 진짜 돈 없다 그러면 한 3억 해놓고 3억 다 팔리면 그 달은 이제 안 파는 거고. 그러니까요. 교통 뭐 패스. 김재현은 그것도 안 되면 1억부터 그래 1억이라도 올리자. 안 되면 그냥 1억이라도 올리자.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충전을 해놓고 이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금액은 이제 2월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쓸 것이고, 맞아요. 나는 한 달에 이것도 다 못 쓰는 것 같아. 계속 나눠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적정한 예산도 이제 배분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민병희 과장은 이마저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미 국가 차원에서 K-패스가 시행 중이다. 여기 이제 일정 횟수 동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환급해주는 맞아요. 방식이죠. 네. 한 60회까지 이용하면은 환급을 해주는 걸로 네네. 일정 금액을, 그리고 60회 이상 이용을 하면은 또 환급액이 확 줄어드는 뭐 그런 맞아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K-패스가 시행 중이라서 좀 중복되는 감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한다. 사실상 좀 그렇다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김 의원은 이런 미적지근한 답변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준공영제를 하는 만큼 어떻게든 버스를 많이 타게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민병인 과장의 답변이 좀 아쉬운 게 K-패스 하니까 우리 지자체는 그냥 그거 가만히 그냥 따르면 된다?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게 각 지자체마다 또 예산을 자체적으로 투여해서 특색에 맞는 또 K-패스의 변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경기도도 네. K-패스 자기들 나름대로 또 예산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제 환급을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또 할인 대상을 더 넓힌다든지 얼마든지 지자체가 의지가 있으면 본인들 예산을 들여서 이 K-패스를 더 시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꾸며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K-패스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중복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좀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정책들을 마련하겠냐 이거죠. 이래놓고서 준공영제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네. 버스 안 타는데 그 시정부 논리 회로가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버스를 증차해야 됩니다. 근데 이용자가 적습니다. 아니 증차를 하고 편리하게 해야 사람들이 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이 적어서 증차하고 그러면 이용객은 계속 감소하고 그럼 또 버스는 증차가 안 되고 더 불편해지고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 가운데서 이용객을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더 편리하게 만들고 증차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데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대중교통 과장으로서의 이런 미적지근한 답변, 소극적인 답변은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 의원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노인 버스 무료 이용 그렇죠. 관련해서도 연령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70세 이것도 공약 후퇴 아니냐. 65세까지 하고 안 되면은 그러면은 청소년이라도 좀 확대를 맞아요. 해보자. 네.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든다. 지금 시정부가 주차장 만들겠다고 수백억을 쓰고 있는데 요거 조금 는다고가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대중교통 과장은 글쎄 힘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 네.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약간 그랬고요. 한편 이제 안정민 민주당 이제 문화도시 위원장 맡고 있죠. 네, 안정민 위원은 본인이 보니까 이제 낮 시간에 버스가 텅텅 비어서 돌아다니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뭔가 해법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안정민 위원장은 늘 그렇지만은 모호합니다 질문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또렷한 질문 몇 그 주제가 있죠. 자전거라든지 그렇죠. 그런 주제에서는 또렷하게 유니버셜 질의를 디자인, 이런 거 있죠. 하는데 그 외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문제 제기 정도만. 안정민 위원장 3대 관심 사항이잖아요. 유니버셜 디자인, 자전거, 족구. 맞아요. 그거 할 땐 눈이 초롱초롱 빛나시는데 요거는 그냥 본인 경험에서 그냥 우러나서 뭐 좀 찾아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다른 지자체는 뭐 이렇게 하더라. 맞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텅텅 비는 거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근데 뭘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애라는 거야 버스를? 아니 어떻게 알아? 감찰하라는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뭐 답변이 나올 텐데 행감 자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준비성이나 이런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과정의 답변도 그냥 뭐 원론적인 수준, 맞아요. 뭐 네. 준고경제 용역에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뭘 검토하는지 본인도 모를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내실 있는 질의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하여간 제대로 된 공공교통 정책은 이번 시정에서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두 번째 이슈였어요. 이슈 셋. 관리가 안 되는 공영주차장.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안정민. 네, 다음은 원광수 시장의 역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 관련된 질의였죠. 대중교통의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했다고 네, 할 수 있는 주차장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주차장 특별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주차장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원광수 시정. 하지만 공영 주차장 조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정작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었으면은 만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썼으면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돈 낭비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손준기 민주당 위원은 일단 춘천처럼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고지서 발송 시스템이 없는 점을 지적했어요. 무단 주차 차량이라면 이게 돈 안 내고 도망가고 말하는 거죠. 맞아요. 한마디로 주차해놓고 우리 저 노상 주차장에 보면은 작은 부스에 이제 어르신들 계셔가지고 주차하는 차 있으면 노상에 주차한 차 있으면 이제 저 뭡니까 주차 뭐야 저 부과하러 오시잖아요. 맞아요, 요금 맞아요. 부과. 네. 딱지라고 할 뻔했어. 적당히 주차 요금. 아 이거 운전하시는 분이 영어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맞으면 호응하고 이제 제 마음 정도는 얘기할 때 됐잖아요. 근데 주차 요금 뭐 네. 통지서 이렇게 네네. 끊어 주시려고 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항상 주차하고 제가 좀 멀리 있다 이러면 저 지금 그렇죠. 주차했어요. 손 흔들잖아.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르신이 미처 못 본 사이에 도망가 버리는 네. 상황도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주차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잡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래요. 결국에는 맞아요. 이게 시스템이 네.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어르신들도 사실 뭐 여담이지만 이게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주차 관리는 원주시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위탁 업체가 다시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간접 고용 형식이 되고 맞아요. 있고 제가 네. 알기로 그것도 근로계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에 네. 가까운 지금 계약으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못 받고. 근데 이런 분들이 무단 주차 차량까지 잡으러 다녀야겠습니까? 이게 어려운데.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손준기 의원 말에 따르면은 시에서 도망 차량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왜 우리가 못하냐? 춘천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아 역시 이런 거 네, 중요하죠. 이거 자극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역시 또 검토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손 의원은 지난번에도 확인해 본다고 했다. 타 지자체 선례를 확인하고 액션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질타했습니다. 맨날 검토하겠다가 뭐 언제 하겠다는 거냐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최인수 안전교통국장이 나섭니다. 과장이 답변이 이러니까. 그렇죠. 국장 같은 경우는 좀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를. 이 주차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민간업체. 근데 이 민간업체가 요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납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민간업체가 못 받은 거를 원주시가 나서서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이게 행정 절차상 조금 애매하다. 이게 또 규정을 들고 온 겁니다. 이게 애매하다. 요게 매뉴얼. 아니 이건 민간업체가 관리를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시가 굳이 고지서까지 발부해 줘야 되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언급하면서도 손준기 의원이 아니 그러면 춘천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서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적극이 추가됐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을. 그럼 그냥 했습니다. 단순 검토보다는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어서 손준기 의원은 이제 노상 주차장이 뭐 중앙시장 쪽에도 있고 저 가명 쪽에도 있고 또 무실동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이 있죠. 근데 이 노상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래요 지금 전체, 네. 시청에. 이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주차장은 그렇게 늘려놓고서 지금 쌈지 주차장도 지금 막 평원동도 다 평원로도 지금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 저기 근데 개운동 쪽에 개운동 또 쪽도 이제 추가하고 생기고, 있고 원일로도 점점 많이 만들어가고 맞아요.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 늘린 만큼 인력도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홍종인 과장은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구해서 이번에 주차 관리팀이 주차장 조성팀, 주정차 관리팀으로 나뉘게 됐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직원이 또 충원된 건 아니라고요. 맞아요. 기존 인력에서 이게 분팀이 된 건데 네. 이게 글쎄요 그냥 뭐 하던 업무 부담이 뭐 주는 건 아닌 네.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근데 관리하기는 뭐 더 효율적이게 됐다. 어쨌든 팀이 더 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인력 문제는 좀 시급하지 않을까. 인력 증원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안정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질의를 네네. 합니다. 본인이 이제 자유시장 뒤쪽에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원래 출차 시간이 오후 8시 40분이래요. 근데 한 7시 50분, 한 8시부터 막 나가라는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차 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뭐 맞아요 40분 50분 나오는데 왜 벌써 빼라고 그러냐. 그 상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상가 주인이 이게 본인들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빨리 정리하고 나가려고 저런 식으로 계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칼퇴를 하더라도 칼퇴는 업무 시간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 어디 뭐 카페를 가더라도 네. 이제 마감 시간 앞두고 그래도 적어도 한 5분 뭐 10분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네네. 저희 마감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 이럴 텐데 뭐 4, 50분 남았는데 마감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세요 이러면은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저 요런 경험을 어. 겪은 적이 있으니까 언제? 카페 같은 데서도 그렇고 주차장도 제가 그때 아마 명절 즈음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정상적으로 다 주차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전화해서 계속 빼라 그러는 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정비하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아. 제 차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인데 주차를 빼라. 내가 어디 뭐 불법 아니, 그래서- 주차 이중 주차한 것도 아니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내가 혹시 주차 구역이 아닌데다가 주차를 했었나 오.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제대로 주차한 게 맞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몰리니까 뭘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제 차가 빠져야 그게 수월하다면서. 근데 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빼라고. 다짜고짜 빼라. 희한한 곳이 많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공영 주차장인데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요. 거기도 공영이었어요? 공용이었어요. 공영들이 왜 이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대요. 이게 또 출차 체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금액이 46만 7천 원이 청구됐대요. 46,000원, 4,600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주차한 걸로 그쵸, 처리가 그쵸. 됐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래서 다음날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걸 확인해 주겠다. 안정민 위원장이 얘기했더니 오히려 주차 관리자가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민 위원장은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상가 번영회 등과 협의해서 주차장 서비스 개선 그리고 바가지 요금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의가 좀 많더라고요. 안정민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홍종인 과장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으시지 네네. 않을까. 공영주차장에서 우리 구인 씨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좀 공감을 할 만한 질의였던 것 같고요. 한편 손준기 의원이 주차장 관련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현재 원주시 공영 주차장 할인 제도가 한 12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 이 행감 당시에. 근데 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좀 맞아요. 더 늘어났죠. 그때 헌혈. 헌혈하고 저 도에서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은 네네. 사람까지 추가가 됐는데 그 12개가 대략 이렇대. 막 경찰 일단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어르신, 임산부, 병역 명문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친환경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반비 다복카드 소유자, 장기 기증자, 10부제 운영 협조자, 그리고 원주시 제휴카드 소지자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러니까 요 앞에 열거된 경차 뭐 그렇죠. 이런 정도 뭐 친환경 자동차 요 네. 정도는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렵죠. 여기에다 이제 헌혈도 추가가 된 거니까. 맞아요. 네.
시민들은 잘 모른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상 주차장 관련 그 어르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도 이거 외울 수가 있겠냐 이거 누가 이거 저 밤비 아보카도 소지자인데 할인 되나요? 이거 다 외우기 힘들다. 맞아요. 물론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바로 답변할 수 네네. 있겠지만 12개를 다 얘기해 보라 하면 이거 쉽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은 기계식으로 보통 이렇게 개폐가 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노상 말고 저 타워 같은 형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이런데 해당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노상 주차장은 노상이라는 그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이런 게 해당이 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바빠 보이고 거기 네네. 계시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셔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저도 항상 여기는 꼭 현금을 드려야 되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맞아요. 알게 근데 모르게. 거기도 물론 카드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할인도 내가 할인이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인 제도가 있어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네네. 잘 작동을 하지가 않는 것 같다 이 제도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표지판에다 그럼 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도 안 돼 있다는 거야. 할인이 다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 지금 이제 또 헌혈 추가됐으니까 그럼 그것도 또 해야 해야 되는 업데이트 거잖아요. 해야 근데 될 그런 것도 텐데. 이제 잘 안 돼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홍종인 과장은 일단은 저 주차 관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안내 표지판도 정비를 잘 하고 운전자에게도 읍면동 홍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이 있는 주차장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그냥 무조건 만들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이미 있는 주차장들 장기 주정차된 차량들 이런 것 좀 싹 다 정리를 하고 맞아요. 또 유료로 전환할 것은 또 전환을 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해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짓고 보자. 부족해. 관리는 다음이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돈 낭비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행감에서도 나온 거 이렇게 또 이슈가 나오는 거 보면 개선이 잘 안 되는 네네. 모양새다라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넷 수해 방지와 복구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손준기 안정민 국민의힘 신익선 재난 관련된 질의가 있었죠. 아무래도 여름마다 이제 집중호우가 늘 이제 심하기 때문에 네네. 수해 대비가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올해는 원주에는 큰 수해는 없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다른 네. 지역들은 사실 또 피해가 좀 커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특히 요즘에는 어떤 이렇게 고르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집중되는 호우가 내리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국지성 호우가 네네. 기후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도 좀 커지고 있고 물론 뭐 올해 원주시는 저 원주천 댐이 뭐 제 역할을 톡톡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효과인지는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수해 대비는 뭐 올해 무사히 넘어갔다고 뭐 끝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맞아요. 계속 이런 네.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속 대비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평소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총괄과 행감에서는 수해 대비 질의가 집중됐는데 뭐 대부분 위원들은 이제 뭐 하천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한다든지 AI 기반 이제 홍수 피해 대응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또 이제 캠핑장 같은 경우에 요즘에 캠핑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물이 불어나가지고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댐의 숨은 개방 알림 시스템 같은 걸 좀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질의를 했는데 김지연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었어요. 횡성댐 방류가 관건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제 횡성댐 같은 경우가 겨울철에 일단은 물을 최대한 많이 채워놓고 봄에 방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다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또 혹시나 비가 안 오면은 이게 또 가무니까 일정 부분 물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것도 조금 과하게 남겨놓는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수위를 최대한 좀 높게 유지하려는 강박 아닌 강박이 이 횡성댐에는 있다는 거죠. 혹시 네네. 모른다라는. 뭐 최근에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제한적 급수 조치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혹시 벌어질지 모르니까 횡성댐은 그게 민감하다는 거야. 근데 정작 여름이 되면 비 많이 오네 굳이 모아놓을 필요 없었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냥 수문을 열어 제껴버린다는 거야. 그냥 그걸 물 시원하게 그냥 엄청나게 방류가 된다는 거지 한 번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주 입장에서는 그냥 막 수량이 쏟아지는 거죠. 쏟아져. 폭발할 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일단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이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깊은 물이 없어진다. 이제 물이 한 번에 확 몰아치면은 그 주변에 이제 토사가 다 밀려나니까. 맞아요. 물만 그렇죠.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네.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물이 확 들어오니까. 네네. 그럼 이게 생태계 교란까지 발생한다. 물고기들이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알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알만 낳고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급하게 그냥 막. 그러거나 알을 넣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들이닥치면 쓸려 나가버리고 쓸려나가고 이게 네. 생태계에도 악영향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럼에도 횡성댐은 항상 원주시에 통보만 하고 우리 문 엽니다.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렇게만 되고 조율이 없다는 거야, 사전에. 언제 얼마나 이 물을 방류할지에 대한 그런 조율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난 이게 놀랍더라고요. 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횡성댐의 네. 이 방류가 워낙 원주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김지현 의원은 안전총괄과가 매년 수위 조절을 체크하면서 얼마나 방류를 하고 이제 언제 방류를 하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하면서 횡성댐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와 계속 이런 시점과 양을 조율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태영 안전총괄과장과 전재천 상하수도 사업소장 모두 횡성댐과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근데 이걸 볼 때, 그러니까 2호 사안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횡성과 원주의 항상 그 보호구역 해제, 상수원 보호구역 그렇죠. 해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물길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역 구분 없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도 나도 이 사안에 따라서 그 우리 일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원주는 좀 미적지근한데 네네. 횡성은 절박한 거죠. 그쵸. 또 이 횡성댐 방류도 횡성은 그거 맞춰서 그냥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원주는 야 너네가 열면 우리한테 나오잖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어떤 지적의 구분, 땅의 구분보다도 이 물에서의 구분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 오히려 더 면밀히 서로 협력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이거야말로 정말 칸막이가 없어요. 네네. 그런 행정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저 횡성댐은 횡성군이 아니라 저 수정공사 관리하고 있는 네네. 거기 때문에 좀 오해를 막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횡성군이 원하는 거고, 맞아요. 횡성댐 관리 주체는 상수원 수자원공사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한편 저 요것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제 보통 이제 수에 이제 물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산사태나 이제 도랑이 범람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유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근데 사유지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복구를 안 해준대요. 맞아요. 지원을 안 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안 해줄 거면 다 안 해줘야 되는데 또 뭐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왜 안 해줘? 이게 좀 면사부서 찾아가가지고 이게 걸 뭐 이게 자연재해인데 그냥 피해 당하고 있으라는 거야. 해줘. 이렇게 좀 민원을 세게 넣으면은 또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말이 나온다는 거야. 이제 김지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김지현 의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유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민원을 세게 내니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아니 뭐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느낌이. 됐던데 저기 됐던데 왜 이 시의원은 못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니까 본인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고 그쵸. 곤란해졌었다. 안 되면 아예 안 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지현 의원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사유지 복구 지원을 양성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그냥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특히 면 단위에서는 응급 복구 장비를 항상 계약해서 갖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시유지 같은 경우는 또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쵸. 도로라든지 이런 네.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응급 복구 장비 어차피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 활용해서 좀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걸 일종의 이제 복지 또 수해 복구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태영 안전총괄 과장은 상위 법령 지침과 예산 관계를 살펴서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파악해 보겠다. 그래도 뭐 되면 하겠다 좀. 그쵸.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근데 확실히 요걸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심 지역은 이런 재난 대비의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이런 자연 재난에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사적 재산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네. 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게 부서지더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공동으로 뭐 보험에 가입돼 맞아요. 있든 이런 네. 걸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농촌 지역이라든지 면단위 지역은 우리와는 확실히 좀 다른 네네. 어떤 생활 세계를 또 갖고 있다라는 맞아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사유지로만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쨌든 그런 면 단위는 기본적으로 좀 더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접근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라 그래서 아파트 예를 들어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 사유지니까 우리 씨는 모릅니다. 아파트 뒤로 막 산사태 났는데도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그죠? 사유지라 우린 몰라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이러진 않지 않겠냐. 근데 오히려 이런 면단위적 농촌일수록 너무 씨가 나 몰라라는 것이 네네. 아니야. 그것은 사유지라 우리는 못한다. 그런 갑자기 느낌 아닌가? 문득 그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주인의 것이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유토피아. 네. 이병헌 씨가 나오네. 네, 문득 갑자기 떠올리면서 난 그거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은 그죠. 약간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건 정말 디스토피아죠.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걸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몰랐던 지점인데 김지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네네. 잘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근본 원인과 이런 점을 좀 잘 짚은 질의인 것 같아서 좀 꼽아봤고요. 그러니까 원주시도 원주천 댐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수해 방지와 좀 복구를 위한 네네. 내실은 또 대안을 계속 갖춰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슈 5. 외지야 시장을 부르는 소극행정. 더불어민주당 김지현 손준기. 문도위에서도 축제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야시장 문제인데 네네. 원주 지역 축제에 브로커성 외부 업체가 관여해 야시장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행사 취지를 흐리고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원광 수정 내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행감에서 아예 위원들이 작정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김지현 위원은 원주시정부가 장미축제 단계동에서 하는 장미축제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도 이 장미축제 주최자가 외부 업체에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받고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야시장 운영까지 병행하는 건 이거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 보통 야시장을 부르는 축제는 양심상 시비는 안 받기 마련인데 이제는 그냥 뭐 다 그냥 양쪽 받으면서 야시장까지 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양심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야, 이거 돈을 그냥 시의 돈을 기반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렇게 다 그냥 풀어져 버리니까 막걸리 축제 같은 불법 축제도 열리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그렇군요. 행복에서 질타가 쏟아졌던. 어떻게 보면 장미축제가 그렇게 빤을 깔아주니까 그렇죠. 바로 뒤이어서 막걸리 축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놓고 불법 축제도 열리지 네.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장성미 관광과장은 답변이 좀 소극적이에요. 본인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권유는 했다. 근데 이게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서 뭐 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지현 의원은 솔직히 어이가 없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렇게 한 상황인데 그렇게 뭐 주최자랑 만나서 상의만 한다는 거냐? 어쩌다가 관이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관이 어떨 때 보면은 아주 강한 철퇴를 우리 강하게 아카데미 극장 철거할 때는 온갖 뭐 위법 졸속 행정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있는 권이 밀어붙였잖아요. 없는 권이 권한 다 문화부시 끌어모으는데 탄압할 때는 전광석화 같이 감사 때리고 네. 그 선조치후 감사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초법적으로 정말 행정을 펼쳤던 게 시정부인데 이럴 때는 정말 아주 순해요. 얌전한 고양이처럼 네. 이렇게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한 게 맞느냐? 네네. 하다못해 뭐 위생 조사, 세무 조사는 해봤는지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제는 주최자가 시장 측근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야시장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도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주고 단속을 풀어주면 곤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의원도 비슷한 질을 하는데 본인이 좀 올해 장미 축제 갔더니 야시장 규모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더라. 특히 터키 아이스크림 파는 분만 한 6명에서 7명 있더라.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쫀득쫀득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이 장미 축제냐 뭐냐 이게 도대체. 이스탄불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니 그 나 혼자 산다에서 그
그 전현무 씨랑 박나래 씨랑 그다음에 이장우 씨가 이스탄불을 갔어요. 근데 거기도 아주 메인이 되는 그 항구였는데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카 아이스크림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스탄불보다 더한 단계동이 곧 이스탄불이다. 튀르키예에 간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미테이션 시계를 파는 것도 있었다는데요? 저 진짜 이거 보고서는 짝퉁을 팝니까? 장미축제에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원주시가 지원하는 축제에서 짝퉁을 파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장미축제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장미축제가 뭐 대단히 막 이렇게 장미를 막 내세우고 그쵸. 그냥 장미 공원의 장소성만 그냥 있는 맞아요. 거죠 이름에. 그러니까 그 이런 형태의 축제가 계속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뭐 그래도 원주시가 홍보하는 축제 중 하나다. 그러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축제 중 하나인데 거기서 짝퉁 거였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통 이런 야시장 있는 축제 하면은 우리가 뭐 식품위생법 뭐 네. 이런 위반 정도는 우리가 의혹을 제기받지만 이게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의혹이 터지는 것도 네. 참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체험하고 뭐 이런 것이 뭐 아니, 여러 개 있다. 저거 뭐 망치로 못 박는 네, 거 카트 이런 던지고. 이런 거는 뭐 항상 있잖아요. 근데 짝퉁은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 팔다가 걸린 것도 있었대요.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손준기 의원은 아니 뭐 그렇다고 축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애매하게 1,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뭐 외부 야시장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축제에 뭐 5천만 원에서 뭐 내지는 1억 원 이렇게 크게 배정을 해서 외지 야시장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지역 상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원주시만의 고유 축제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그쵸. 그거 네. 못할 것 같으면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그냥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20년이 넘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그 퀄리티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특정 시기에 장미 축제의 어떤 그 장미라는 상징성을 좀 살려보려는 노력을 한 적도 있기는 해요. 물론 그게 아주 잘 되진 않았지만 정체성을 좀 네. 찾아보자.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면은 그걸 더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여해 어쨌든 시도 개입할 명분이 지금 생기는 건데. 맞아요. 아니 네. 애매하게 1,000만 원 줘가지고 뭐 권유만 하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할 바에는 아예 주지 말든가. 네네.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관광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막바지로 가면 마무리 발언으로 가면서 이제 김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광수 시장도 야시장을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페널티를 주든 보조금을 일정 부분 환수를 하든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정부의 소극 행정이 외지 야시장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위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정부의 답변이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앞서서 댄싱 카니발에 대해서 김지원 의원이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댄싱 카니발이 막 한 5일, 6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박 3일 2박 3일, 네. 3일밖에 네, 안 하잖아요. 3일. 3일 하잖아요. 왜 계속 이렇게 축소를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규모를 계속 왜 복구를 안 시키고 계속 축소해서 하냐 할 때는 장성민 관광과장이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지역 상권이 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다 저 따뚜로 몰려가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예전보다 좀 축소 개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지역 상권을 대단히 챙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정작 지역 상인들이 지금 아우성인 이런 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 대책을 거의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역 상인들을 챙기면 이거부터 철퇴를 내려야지. 네네. 땡카 축소할 때는 전임 시정의 핵심 사업이 땡카 축소할 때는 지역 상인들을 들먹이면서 정작 지역 상인들의 최대 민원은 지금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 모순적인 행정.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야당 위원들은 지적을 했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만두 축제 할 때는 그럼 무실동, 그것도 단계동 이상하지. 지역 상권은 뭐 또 문제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똑같은 논리면은 결국 만두 축제 해도 전부 이제 중앙동 쪽으로 네네. 빨아들이는 건데 그럼 진짜 무실동 상권에 그럼 악영향 주니까 이거 만두 축제도 그럼 축소해야 되는 거냐? 그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때 지리마다 즉각적인 답변을 하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 스스로도 약간 자가당착에 좀 빠지는 네네. 모양새가 있었어요. 장성미 과장의 답변이. 하여간 늘 느끼지만은 요런 데서부터 원광수 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 도시의 좀 내실을 다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래 일관된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 행복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원주시의 좀 아쉬운 소극적인 행정이 눈에 띄었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최고의 플레이어. 문화도시위원회 최고의 플레이어 누구인가요? 네, 많이 등장하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1동, 태장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지현 의원입니다. 아, 우리 지역구 의원. 일산동. 맞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이 되셔가지고 내년에 힘 좀 보태주세요. 네. 아무튼 자. 출장 정지 이후 복귀한 행감에서 역시나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네. 작년에는 이제 15일이었나 10일이었나 정확히 기억나요. 아무튼 저기 그 기간이 출석 정지 징계를 당했었죠. 그래서 행감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맞아요. 올해 이제 돌아와서 역시나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행감 4년 동안 4년 중에서 3번이나 저희가 최고의 플레이어로 선정할 만큼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출장 정지 때문에 못 받은 그렇죠.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때 빼고는 다 받았다. 본인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문화도시 아카데미 극장 질의는 시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적절했습니다. 또 교통 패스 그리고 오늘 이슈에서 꼽지 못했지만 전기 자전거 지원 확대 또 방치된 자전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과 탄소 중립 분야잖아요. 맞아요. 또, 이 꾸준히 또 관심을 가져왔던 이 분야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의도 빼놓지 않고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 방지와 복구 관련해서도 근본 원인과 대안을 잘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댄싱 카니발,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과 같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또 개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원강수 시정의 핵심 사업도 효과적으로 엄호를 했다.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쟁도 잘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행감이 취지에 맞는 본연의 질의도 잘 했고 두 마리를 잘 잡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번 행감에서 이 김지현 의원이 모든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질의한 게 이제 수의계약 현황을 좀 잘 정리해서 제출해달라. 특정 업체에 쏠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걸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거 내가 다 일일이 계산하고 있어야 되네. 엑셀 두들겨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하고 있냐. 뭐 발을 정자 쓰면서 발을 찍어야 되냐. 내가 현타가 오더라 이거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걸 좀 알아서 잘 정리해서 일단은 계약을 맡긴 부서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좀 잘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 산경위에서는 광문군 위원이 순세계 잉여금 얼마 남았는지 그쵸. 그런 거 보조금 얼마 저 예산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런 거 제대로 제출해라 계속 제출해라 그런 계속 지적했었는데 문도위에서는 김지현 의원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내비쳤고요. 이 손준기 위원도 오늘 언급이 많이 됐는데 활약 좋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작년에 네. 이제 최고의 플레이어로 꼽았었는데 역시 둘의 좀 호흡이 어김없이 돋보였다. 손준기 의원이 먼저 화두를 열면 거기에 그렇죠. 보충을 하고 김지현 의원이 뭐 페이지 딜라이트 네.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고요. 마지막까지 김지현 위원 문도위를 리드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5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마지막 문화도시위원회 편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행정사무감사 리뷰 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주 씨, 네. 이제 쭉 살펴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어떠셨는지. 총체적으로 네네. 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엔 대선과 함께 펼쳐졌던 어떻게 보면 대선 기간과 이제 겹쳐서 펼쳐졌던 이 행감이기 때문에 맹탕이 되지 않겠냐라는 네네. 우려. 절반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 위원들이 자료 제출도 그렇고 어떤 이 질의의 날카로움이라든지 어쨌든 뭐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깊이감은 살짝 부족한 측면도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저희가 누차 강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들 간의 격차는 더 현격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촉박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그래도 어떻게든 준비를 해서 위원회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자포자기를 했는지 원래도 제대로 된 질의를 안 하셨지만 아예 그냥 질의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위원들의 어떤 질적 차이 그런 걸 더 확인할 수 있었던 행감이어서 저는 오히려 옥석을 가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껴졌던 게 저희가 이렇게 어쩌면은 이게 4년을 쭉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경험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근데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질의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날카롭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는 걸 보면서는 이게 어쨌든 뭔가 단순히 경험의 차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역량의 차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올해 좀 저는 더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뭐 저 사람 사는 세상 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는 어쨌든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김지현 의원도 4년 중에 3번 꼽았고 뭐 저 행복이 같은 경우도 3년 연속 권하름 의원 꼽고 있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돋보였던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노력하는 사람은 처음에 살짝 부족하고 뭐 이럴지언정 결국에는 그 노력의 꾸준함은 계속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돋보인 사람이 끝까지 가고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불성실하고 이랬던 사람도 끝까지 가고 그런 거를 저희가 행감 4년 리뷰하면서는 더 확연하게 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너무 4년 동안 주던 사람만 주면 뭐 안배를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냐.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더 자세히 다른 의원의 어떤 질의라든지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더 격차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또 도리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한번 회의록 다 보십시오. 저희가 정말 얼마나 공정하게 이 선정을 했는지 아실 네. 수가 있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밖에. 네. 그러니까 최고의 플레이어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또 내년에 또 제대로 또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쵸. 싶은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이게 쭉 달려와 봤는데 뭐 올해 이번 9대 원주시의회는 이렇게 마무리가 맞아요. 됐고 네. 또 10대, 11대까지도 저희가 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또 평가를 계속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면서 저희 이번 2025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편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은지였습니다. 모두 안녕.